네, 제2회 BTN 붓다회 포럼에 함께해 주신 많은 대덕스님들,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강연과 함께 남북평화시대 우리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함께 좋은 의견 나누시는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TN 불교TV 회장이신 정계대화상 성우 큰 스님, 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 스님 이하 대덕 스님들과 또 통일부 장관이신 조명균 장관님, 국회 정각회 강창일 회장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남북평화시대 불교계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제1회 붓다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붓다회 포럼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공유하고 또 지혜를 찾는 야담 법석의 장입니다. 현재 남북관계 이제 갈등을 벗어나 점차 평화의 시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우리 불교계가 앞으로의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빛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식순에 의해 삼기위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신행 문화를 개발하고 희망 공동체를 위해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신행의 약속. BTN 100만 방송포교사 붓다회. 자비월야. 각각의 발심이 모여 대자비의 꽃을 피우다. 2016년 9월 6일 BTN 100만 방송포교사 붓다회가 출범했습니다. 미래 방송포교를 준비하기 위해 발족한 BTN 붓다회. 포교 프로그램 제작, 가족 수계 법회, 생방송 붓다회, 108배 법회로 불자 확보에 주력합니다. 트렌드 선도 문화 포교, 연불 봉사회, 명상, 김은국 사찰 노래자랑은 문화 포교의 판도를 바꿉니다. 복지 포교로 이뤄내는 사회 공헌, 자비원, 승가원,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붓다회는 자비를 사회로 회양합니다. 국제 구호. 붓다회는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푸에르토리코,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성금을 전달합니다. 전통문화 보전 사업. 한국 불교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100대 명찰 작업.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도 기록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붓다회 가족이 된다는 것. 희망 공동체를 위해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약속.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발벗고 달려가는 붓다회. 신행문화 선도를 위한 신행단체를 운영합니다.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연불봉사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육법공양회,
불교 문화를 담아내는 사진 작가회, 부처님 말씀을 선율로 공양하는 중창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붓다회가 이끄는 5가지 신행 약속.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 하루 1시간 수행하기, 하루 1시간 BTM 보고 라디오 듣기, 매주 한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 전하기, 매주 한 번 자비보살행 실천하기. 붓다회 가족이 되세요. 작은 원력 모아 자비결사. 조계종 호계원장 성타스님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자문위원을 맡아 붓다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붓다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탤런트 선우용녀, 가수 김은국, 국악인 박예리, 타핀 현준 부부 등 유명 스타들은 붓다회 알리기 1등 공시. 여러분도 함께하세요. 신행, 봉사, 전법을 생활화하는 신행 공동체. 붓다회에서 수행, 신행, 봉사, 전법을 한 번에 생활이 곧 수행이 되고 나눔이 되는 보살행의 터전. 붓다회의 방송 포교사가 되시어 바로 여기 불국토를 만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붓다회를 소개하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붓다회 포럼 좌장을 맡고 계신 국회 정각회 회장 강창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성우 회장 스님하고 구본일 우리 사장님 애쓰셨어요. 이거 만들려고 1년 전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뭘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신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각회 회원들 다 모시는 건데 조그만하게 조촐하게 이렇게 회의장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원행 원장 큰 스님 이제 제대로 잘 안정되는 것 같아서 참 이 밖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들 뭐 정교 분리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쭉 알면서 모른 참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새로 종단이 출범해서 안정되는 것 같아서 밖에서 보기에 보통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참 좋습니다. 잘 소통하시고 화합을 이끌어 주시고 불교계의 혁신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조명은 장관님 저기 고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외통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렇게 진실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하나. 지금 평화 통일 운동의 최선봉에 서 있는데 얼굴만 봐도 진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조진지 호를 진지라고 붙였어요. 조진지 장관, 진지 장관. 너무너무 진지해서 참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국회에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장관님이 계셔서 이 평화와 통일은 제대로 갈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한마디만 하고 좀 물러서겠습니다. 아까 우리 반야 심경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개인의 구원 뭐 이런 식일 것이지만은 제가 우리 사회적 그 이념 가치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역시 부처님의 자비 그리고 중도 그리고 화쟁의 사상 이념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다른 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면서 양극단을 치워서 하나로 되는 것. 그리고 금강경에서 저는 법집 아집 버리고 아공법공 이것도 곧 사회적 삶, 평화, 통일 운동이 아닌가. 이 집착버리게 되면 다 보이거든요. 다 감싸놓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돼야 되고요. 안 되면 망합니다. 망해. 예? 망하니까 돼야 됩니다. 평화 이루어야 됩니다. 뭐 전쟁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이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캐톨릭 전부 합쳐서 내년에 평화 뭐 3.1절 날도 이 광화문에서 크게 늘
종교적으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조계종이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 평화를 일궈내기를 간절히 불자하사람서 소망하겠습니다. 스님들 다 청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붓대회 포럼 좌장을 맡아주신 국회 정각회 강창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리도 불편하신데 좋은 말씀 전해주러 오신 의원님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저희 BTN 불교TV 대표이사이신 구본일 사장님의 환영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정말 바쁘시죠?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 그리고 붓다회 자문위원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국정에도 붓다회 포럼 좌장을 맡아주신 강창일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한국 불교를 걱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2월 BTN 신년 하례법회에서 BTN 붓다 포럼 발족을 천명했습니다. BTN 붓다의 활동을 좀 더 고도화하고 우리 사회와 불교의 미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받고 명망 있는 지도자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던 통일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은 누구나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붓다의 포럼의 첫 주제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남북 평화 시대의 종교계와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서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인연으로 한반도 평화 로드맵 중심의 불교가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제 BT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N은 이미 15년 전부터 금강산 신계사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기공식, 낙성식, 복원 사업의 전 과정을 HD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신계사에 대한 특집 다큐를 12월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TN은 이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 있는 중요한 사찰 그리고 불교 문화재를 꾸준히 조명하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국답게 모든 북한 불교를 기록하는 대작불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BTN은 불교계의 염원이자 총무원장 스님의 강력한 의지신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BTN은 시대에 맞는 공익 사업가, 진정한 방송 포교에 매진하여 불자들과 스님들의 든든한 도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께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가득하며 즐거운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님의 환영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 가운데 한 분 청해서 치사 청해 보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 스님의 치사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BTN 부타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BTN 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 전계 대화상 성우 대종사님과 또 특별히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강창일 의원님, 그리고 구본일 사장님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포럼을 개최하는 BTN 부타회가 방송 포교를 위한 후원 활동을 포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회양하는 뜻깊은 활동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척 반갑고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남과 북은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감동적인 화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 역시 시련을 이겨내고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 불교를 열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한반도 평화의 현장 책임자이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게 됨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는 대자유와 평화 그리고 화합의 종교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와 연계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화쟁과 원용 회통 사상 등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갈등과 경쟁을 넘어 사회를 통합하는 대화합의 정신을 실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번영을 실현하는 기본 정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오늘의 포럼을 계기로 남북 불교 교류 역시 큰 진전을 이루어 남북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화와 협력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타회 포럼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주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불임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신계사의 템플 스테이, 앞서 저희 BTN 구본일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저희 BTN 불교TV의 역할도 무척 클 텐데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오늘 첫 순서 붓다회 포럼 제1회 포럼입니다. 그 주제를 남북평화시대 종교, 불교계의 역할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실무적으로 현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청에 들어볼 텐데요. 준비하신 주제 남북관계의 현재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장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조명균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소중한 자리에 저가 와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BTN 또 붓다회 모든 관계자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저를 보시는 것보다는 화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마이크가 다행히 무선이어서 옆으로 빠져서 제가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백두산 천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9월 20일 날 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그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9월 20일 날 저희가 백두산 천지에 갔었고 그 저희 모든 종교가 갈구하는 어떤 평화, 화해 그리고 이제 어떤 자비, 지혜, 용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천지에 올라갔던 그 기운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사진을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맨 앞에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올해 지금 상황은 저희가 1년 전하고 비교하게 되면 진짜 아주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북한이 계속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 있는 저희 정부의 장관들도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서 거기 아주 중요하게 역할한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지금까지 상황으로 올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한테도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저희가 뭐 전쟁을 걱정한 완전히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만 어쨌든 전쟁을 걱정하지는 않고 지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큰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뭐 여러 차원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남북 대화가 열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담을 하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좀 활발하게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개성 만월대에서 그 개성의 만월대에서 그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올해가 우리 고려 건국 1100주년입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이어서 다음 달부터 아마 대고려전 그래가지고 고려 유물을 이렇게 모아서 전시하는 것도 내년 3월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북쪽에 있는 유물을 갖다가 전시하는 걸 지금 북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성 만월대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그 금속 활자를 만든 걸 증명하는 것이 이제 직지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경전이 있고 또 금속 활자가 그전에는 우리 쪽에 남쪽에 딱 하나가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가 있었는데 이게 출처를 모릅니다. 그냥 금속 활자가 고려시대 거라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몰랐는데 이 개성 만월대를 발굴하면서 여기에서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5개를 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 우리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그런 계기도 여기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 남측의 역사학자들 여러 명이 올라가서 북쪽 분들하고 같이 이 추운 날 발굴 작업을 여기서 12월 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남북 군사 분야의 이제 어떤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직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험을 아주 뭐 작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느끼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남북한 간에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력이 집중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분계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그만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전면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긴장 완화, 저희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자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북쪽도 상당히 좀 성의 있게 이런 긴장 완화 조치에 응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작업하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뭐 무력 남침이라든가 적화 통일이라든가 이런 입장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군사적 대비 태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군사적 조치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합참에서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또 유엔 사령부하고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사안들만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군사적 조치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좀 안보 태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한반도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해결 단계로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이제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합의 사항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70년간 서로 적대적 관계로만 해오던 미국과 북한이 서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자, 그리고 핵 문제 해결하자, 이제 이런 식의 합의를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비핵 북한의 핵 문제도 좀 해결되는 국면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많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작년 11월 말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 오고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인 억류자를 송환하고 또 유해도 반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이제 한미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사 훈련을 이런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일단 좀 유보하겠다 해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제 그 핵 문제를 완전히 폐기하는, 핵을 폐기하는 그런 조치까지 좀 들어가야 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을 좀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은 70년 동안 뭐 우리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워낙 큽니다. 핵무기 폐기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뭐 그런 거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26년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되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의 협상들이 뭐 여러 가지 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런 과정이 오히려 미국과 북한 간의 불신만 더 깊게 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뭐를 하더라도 저게 과연 진짜 저쪽에서 하는 의도가 진정일까? 저 뒤에 혹시 감춘 어떤 뭐 흉계나 비수 같은 건 없을까? 그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뭐 우리가 좀 적절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쪽 신의주 쪽에서 출발해서 한경도로에서 원산을 거쳐가지고 평양을 갔다가 다시 그대로 그 코스로 반대로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역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지시해서 만들고 있는 공장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더운 여름에 이제 완전히 뭐 그 내복 바람으로 이렇게 다니면서까지 현지 지도를 이렇게 아주 힘들게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핵무기 개발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총력을 집중할 것은 경제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경제 건설은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때는 자력갱생, 주체경제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뭐 대충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을 세우거나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공장이 좀 시원찮고 공장의 제품이 좀 시원치 않더라도 자력갱생, 스스로 한 것을 훨씬 더 가치를 뒀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소용이 없다. 세계적 수준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에 가봤을 때 이 공장이 과거 같으면 김정일 때나 김일성 때면 이거 뭐 우리 스스로 만든 거니까 잘했네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시궁창 같다. 쓰레기 같다. 이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과거에 이제 김정일 때 이럴 때는 뭐 김일성 때도 그랬습니다만 쌀밥, 북한에서는 이밥이라고 했는데 이밥에 기와집,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고깃국 이런 정도면 된다. 이걸 주민들한테 보장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랬는데 지금 김정은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는 장마당이라는 것이 한 460개 정도 쭉 전국에 퍼져 있는데 그 장마당에는 중국에서 들어간 물자가 거의 장마당의 60-70% 이상 차지합니다. 거기서 북한 주민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생필품을 거의 다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 제품 써보시면 알지만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제품이 자기네 어떤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맞춰서 그거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줘야지 그저 그냥 우리 자기식대로 주체경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놓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걸 강조합니다. 김정은이 목표로 하는 이런 경제 건설, 세계적 수준의 경제 건설을 하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 주체경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다른 외부와 대외 협력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외 협력을 할 때 북한으로서 고민이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만 이런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독재 국가들이 대외 개방, 개혁을 하게 되면 체제가 불안정해집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권이나 지도자만 교체하면 되는데 북한은 동독처럼 되는 거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건설을 세계적 수준으로 하자면 대외 개방을 해야 되는데 대외 개방은 체제의 어떤 불안정 또 분단 국가로서의 어떤 위험성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체제를 안정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자기네 협상 카드로 해서 체제 안정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해서라도 체제의 안정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전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에 70년 쌓인 그런 불신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진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쨌든 이것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건데요. 이 지도는 이제 우리가 해운의 중심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대륙과 이게 레이저 포인트가 약해서 뭐 해도 잘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 한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가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특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많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그러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좋은 방법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협을 하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물류 중심지로서 지정학적 위치를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빼놓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축사, 8.15 경축사 때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평화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을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평화는 경제다. 우리 평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협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로 보자면 또 경제는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협력을 앞으로 해나가게 된다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뭐 안보, 강한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서로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있게 되게 되면 서로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그거를 무력 충돌로 해결하기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소련과 미국과의 관계,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어떤 의존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양쪽 사이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는 위험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미국, 중국 간에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곧 뭐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으르렁대더라도 우리가 이게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까까지는 저희가 걱정을 좀 덜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남북한 관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다면 또 거기에 다른 나라까지 함께 참여해서 한반도에서 어떤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면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는 또 평화다. 그래서 경제와 평화가 서로 선순환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계획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물류의 중심지인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쪽 지역에서 많은 경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한반도하고 연결하고 또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저 멀리 인도까지도 많은 경제 협력을 이 동북아 지역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또 남쪽으로도 연결하고 한반도가 그러한 것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해나간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서 다른 나라가 많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평화도 더 정착시켜 나가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 스스로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것을 남북 경협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자.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경제를 좀 제대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서로 접목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한반도 주변 국가,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아세안, 인도, 저 멀리 EU 국가들까지 한반도에서 같이 경제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걸 이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수천조 원어치의 지하자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이런 걸 연결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 1년에 몇 조 원의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미 다 많이 그때 홍보가 됐었는데요. 그러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나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하고 경제 협력은 어떤 나라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들이 핵 문제는 언젠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할 수가 있고 그때에 대비해서 많이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미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뒷짐을 지고 있다면 나중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 이제 그때 막 시작이 될 때 우리가 과연 무조건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니까 남북한이니까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 제재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제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공동조사를 하고 앞으로 제재가 해제됐을 때 어떤 사업부터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여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그런 것들은 제재하고 상관없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해나갔다가 비핵화가 되면, 그때 제재가 해제가 되면 그때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협력 사업은 우리가 해나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개발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희생해가면서 핵무기 개발해 준 거에 같이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지난 9월 19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한의 능라도에 있는 5일 경기장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북한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밝은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다라고 15만 평양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걱정하는 것이 통일 비용. 우리가 만약에 동서독처럼 통일이 된다면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이 이제 통일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게 되면 통일을 좀 해서 뭐해요? 그냥 서로 남북한 간이 지금처럼 살면 되지. 그런 의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 비용인데 그 통일 비용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서히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나가게 되면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그런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리는 남북 경협을 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경제협력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협력 사업은 준비 작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각 분야에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됨으로써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같은 말을 쓰는 한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그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되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경제적이나 정치적 통합은 거의 다 됐는데 사회적 통합, 심리적 통합 그것은 아직도 안 됐다. 그건 앞으로도 몇 세대가 더 지난 다음이나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의 어떤 그런 장벽 같은 걸 없애는 거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간의 다양한 이런 교류협력을 통해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런 마음의 장벽을 없애나가는 노력은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고요. 또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우리 종교계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다른 분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름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계 교류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과정에도 그랬습니다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려서 저희가 종교계에서 남북한 간의 어떤 적개심을 없애고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이렇게 해나가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남남 갈등을 없애는 겁니다.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하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남남 갈등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수구 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쪽에서는 좌빨, 빨갱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서로 그러고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서로 그냥 상대방에 대해 손가락질만 하지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거를 듣고 이해하는 노력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그런 준비 작업을 한번 해와 봤습니다. 보수단체, 진보단체, 중도단체 다 같이 모여서 일단 서로 얘기만 들어주자. 거기서 토론하고 공통점 찾는 거는 그 다음 단계고 얘기라도 한번 들어봐 주자라고 시도를 해봤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다들 왜 이런 자리가 진작에 없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날 여기 이제 있습니다만 그 보수, 진보, 중도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거를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해나가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발기인 대회를 요 근처 프레스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남남 갈등을 좀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같이 공감대가 넓어져야 우리 대북 정책이 또 성공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제사회에도 우리 목소리를 더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해 나가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성급한 결론, 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우선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기. 그러다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공통점 같은 게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통점 같은 거를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고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서로 많은 점이 공통점이 있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넓혀나가기. 그런 식으로 과정을 우리가 중시하면서 접근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대화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북 정책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경제협력도 해나가고 사회문화 협력도 해나가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고 이러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애쓰셨습니다. 질의응답 자유롭게 좀 짧게나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직접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고 네, 우리 오심스님께 마이크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무원의 기획실장 맡고 있는 오심입니다. 혹시 통일부에서 이 불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또 불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어떻게 행정 네트워크와 또 그에 대한 또 행정학 석사 출신이시니까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금강산에 가서도 우리 그쪽에 이제 절 신계사 복원하는 것도 많고 또 묘양산에 가서 보현사 또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사찰을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서 제가 느낀 점은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나름대로 절들을 잘 이렇게 그래도 보존을 해왔었습니다. 해오고 있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앞으로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이 종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통일부에 이제 다른 부처에 있다가 통일부에 84년에 와서 얼마 뒤에 그때 당시에 우리 통일부에서 우리가 통일과 관련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뭐 좀 이념이라고까지 하긴 그렇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바탕이 뭘까 하는 것 중에 과거에 이제 원효 스님께서 신문화쟁론 그거를 과거 삼국 통일할 당시에 이렇게 쭉 그 삼국을 다니시면서 그때도 삼국 사이에 있었던 많은 갈등들을 그걸 직접 다니시면서 이제 막 그런 거를 중재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기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그 불교계가 우리 또 한국 역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거의 함께 온 측면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금방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그 불교계 신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과거에 느낀 적이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불교계에서 하시는 많은 사업들, 북한에 있는 우리 사찰들 복원도 하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불교계 차원에서 북한하고 뭐 어떤 자비 나눔 그런 거 하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복지 이런 쪽에도 우리 불교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는 뭐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또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북쪽하고 북한하고 당국간 회담을 할 때도 이런 우리 종교계, 우리 사회단체, 민간단체들이 북한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넓혀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함께 우리 불교계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사무총장 진효입니다. 토요일 날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네, 평양 다녀와서 허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갔을 때 구호가 상당히 바뀐 것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리마 속도로가 만리마 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물론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앞 정권에 대한 얘기들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기에 현존하고 있는 오이사 조치가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대북 제재가 살아있는 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것은 절에서 얘기하는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에서는 만리마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속도로 구체적인 조치, 법률적인 제도의 완성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통일부가 요새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만 욕도 많이 먹습니다. 북쪽에서는 너무 느리다고 욕을 먹고요. 남쪽이나 다른 데서는 너무 빨리 간다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저희가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북한의 경제를 좀 빨리 발전시켜서 북한을 좀 제대로 된 나라,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살만한 나라, 그런 나라로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보다 더 속도를 내야 된다. 특히 북한이 최근 구호가 만리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빨리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우리 내부나 우리 국제 사회를 보게 되면 또 전혀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 성장의 거의 한 80% 가까이를 대외 경제에 의존합니다. 국제사회 협력 없이는 우리 경제가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또 우리 맘대로 또 가는 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갈 수도 없고요.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정부가 속도를 낸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너무 또 무리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들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상황이 또 올 겁니다. 전쟁의 위험을 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핵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다 핵 문제 해결 의지가 대단히 없습니다. 또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핵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협력이라든가 다양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하게 해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계사를 복원하는 것은 과거를 참회하고 용서하며 민족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서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신계사 복원 그 15년의 기록, 그 역사를 저희 BTN 불교 TV가 양질의 화질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돌아오는 12월 방송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많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불교 조계종의 주도로 복원된 금강산 신계사가 있다면 천태종에서도 개성 영통사를 복원했지요. 모쪼록 신계사, 영통사 이 두 곳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루빨리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원하면서 이번 순서는 통일의 날을 염원하며 다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합창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기왕 자리에서 일어서서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모두의 영혼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영혼을 담아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라. 좀 더 우리 감정 크게 불러볼까요?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이제 오늘 이 참 BTN 중심으로 해서 이 조명균 통일원 장관을 모시고 평화 문제, 통일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평화와 통일이 문제에 대해서도 BTN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BTN에서 이제 북한의 사찰 순례도 해야 되고 신계사의 이 템플스테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전부 BTN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BTN 정말 고생 많고 앞으로도 이 참 불교의 이 전국화 세계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17 판문점 회담과 또 9.19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해서 양 정상은 우리 남북 관계의 앞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두 분은 정말 심정이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따르는 지도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따라서 같이 이해하고 같이 참 전쟁 없는 남북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을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이번에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기념해서 현대 아산에 초청이 있어서 신계사에 들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계사 주지 스님에게 우리 총무 원장 스님께서 신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템플스테이 사업을 펼쳐서 남북 불교도의 어떤 합심을 끌어내자고 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 설계 이런 것을 북한 쪽에서 미리 준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계사 주지 스님께서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께 보고를 해서 우리도 준비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